안녕하세요. 저는 CNA 논술 강사 김민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운데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실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더위를 식혀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1학년과 2학년 아이들이 8월에 읽으면 좋을 책들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CNA 학생들이 8월에 배우게 될 프로그램 테마와 책을 읽은 후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만한 주제들도 안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 1학년들의 8월 프로그램은 난 잘할 수 있어요 입니다. 아이들의 글쓰기 자신감을 집중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미있는 선정도서들을 통해서 어휘력과 문장력을 기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형식의 글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이 8월에 읽게 될 도서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1주차에는 끝말잇기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요. 아빠와 아이가 등산을 하다 심심해서 시작한 끝말잇기로 단어와 단어가 이어질 때마다 아이와 아빠의 유대감도 이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진짜 1학년 시험을 치다 라는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은 시험을 칠 때마다 떨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긴장감 때문에 아는 것도 자꾸 틀리는 주인공 사나에게 엄마와 아빠가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전수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주차에는 시가 일렁이는 교실이라는 책을 읽을 텐데요. 이 책은 말이 없던 아이가 밝고 다정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시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이의 잠재력을 차분히 이끌어주는 선생님의 노력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아이의 용기가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에는 이상하게 이상한 덧셈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은 제목만 보면 수학에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덧셈은 생각을 합치는 덧셈입니다. 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이 4권의 책 중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보고 싶은 책은 바로 1주차 선정도서 끝말잇기입니다. 주인공 그린이와 아빠의 끝말잇기가 이어지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화창한 주말, 그린이와 아빠는 오랜만에 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린이도 아빠도 볼록 나온 배가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아빠와 함께라면 어디든 즐거울 것 같았는데 10분 만에 그린이는 힘이 들고 지루해서 쉬고만 싶습니다. 그때 그린이가 꾀를 내어 아빠에게 끝말잇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장독대, 대나무, 무지개, 개나리 이렇게 끝말잇기를 시작하자 그린이의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하면 할수록 즐거운 상상이 더해지고 웃음이 나옵니다. 어느새 그린이는 슬램덩크를 외치며 마치 농구공을 골대에 넣듯 폴짝 뛰어오르고 지루했던 산길이 드라마나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린이의 어렸을 적 추억 속으로 떠나기도 하죠. 끝말잇기에서 진 벌칙으로 아빠가 그린이에게 사주기로 한 음식은 다름 아닌 순댓국입니다. 순댓국을 처음 먹어보는 그린이를 위해 맛있게 먹는 방법을 설명하는 아빠의 표정이 왠지 신나 보이는데요. 그린이가 순댓국에 밥을 말아서 한 숟가락 뜨자 아빠가 흐뭇한 표정으로 무김치를 얹어줍니다. 그러고는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는데요. 알고 보니 그린이 아빠도 지금의 그린이만한 나이에 부모님이 처음 순댓국을 사주셨던 추억이 있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 그린이 아빠는 보기만 해도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아빠의 부모님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린 시절의 아빠를 보면서 지금과 같은 뭉클한 마음이 들었을 것만 같은데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순댓국을 먹으며 서로의 어린 시절을 공유하게 된 아빠와 그린이는 더욱 끈끈해진 가족 간의 유대감과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끝말잇기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지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책, 끝말잇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을 읽은 후에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과 함께 끝말잇기 놀이를 하시면서 아이의 어휘력도 점검해 보시고 혹시 틀린 단어가 있다면 고쳐주기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어휘력이 향상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 속의 그린이와 아빠처럼 끝말잇기를 통해 나온 단어를 주제로 각자의 일상과 추억을 공유하시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2학년의 8월 프로그램 테마와 주요 도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2학년들이 8월에 배우게 될 프로그램 테마는 문장력이 자라는 글쓰기 수업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1학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을 한층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의 문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학습으로 맞춤법 강화, 올바른 문장 쓰기 뿐만 아니라 시, 일기, 기사문 쓰기 등 다양한 글쓰기의 특징을 익히고 직접 써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8월에 읽을 도서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1주차 선정 도서는 막 씻쓰는 이빨마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소문나는 꾸밈없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노래로 표현합니다. 이런 소문나의 모습을 통해 시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차 선정 도서는 맞춤법이 왜 어렵냐고 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우주는 발음이 나는 대로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가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 오해를 사게 되는데요. 이렇게 맞춤법에 맞게 써야 주변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3주차 선정도서 마음일기는 시은인의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속상한 일, 걱정되는 일 등 행복하지 않은 일도 서로 공유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4주차에는 엉뚱한 기자 김방구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 병구는 병구일보의 기자로 특종을 향해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구의 취재 과정을 따라가며 신문기사가 갖춰야 할 조건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4권의 책 중 오늘 자세히 리뷰해볼 책은 바로 3주차 선정도서 마음일기입니다. 하루 동안 행복했던 일을 소재로 일기를 쓰는 시은인의 가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날 시은이는 전교 가훈 뽐내기 대회에서 반 대표로 상과 선물을 받습니다. 시은이네 집의 가훈은 바로 오늘도 행복해였습니다. 이 가훈에는 매일매일 행복한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뜻이 있는데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시은이네 가족들은 매일 행복했던 일을 적는 행복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일주일 동안 쓴 행복일기를 이야기하며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시은이 자리에 몰려온 아이들은 시은이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데요. 초콜릿 세트나 보드게임을 기대하던 아이들은 그 선물이 수저임을 알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수저 선물 때문에 놀림을 당해서 속상했던 시은이는 사실 행복하지 않았지만 행복일기를 적어야 했기에 엉터리 행복일기를 씁니다.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러한 엉터리 행복일기를 발표하자 아빠는 앞으로 시은이는 행복일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시은이는 엄마가 꺼내준 새 양말에 보들보들한 느낌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오늘 행복일기에 새 양말을 신어서 행복했다 라고 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이내 이제 행복일기를 쓸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아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녁마다 일기 쓸 거리를 고민하거나 억지로 행복한 일을 찾아낼 필요가 없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그 뒤로도 시은이는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느낄 때마다 행복일기를 쓰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도무지 행복한 일이 없는 날에도 억지로 행복한 일을 꾸며 써야 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시은이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행복한 날만이 아니라
속상하고 머리 아픈 날, 걱정되는 날의 일기를 써서 가족들 앞에서 발표를 하기로 한 것이죠. 시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은 생각에 빠집니다. 사실 시은이 아빠가 행복일기를 쓰기로 했던 이유는 가족끼리 기분이 나빴던 순간보다는 행복했던 순간을 나누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속상했던 얘기를 하면 가족들도 덩달아 우울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시은이의 생각은 달랐어요.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속상한 일, 머리 아픈 일, 걱정되는 일도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풀리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모습에 힘이 나게 되니까요. 이런 시은이의 생각에 공감한 가족들은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속상하고 걱정되는 일들도 일기로 써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기의 이름도 행복일기가 아니라 마음일기로 바꾸어 부르기로 합니다. 그렇게 다 같이 시은이가 상으로 받은 수저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살면서 행복한 일만 생기면 좋겠지만 화나는 일이나 슬픈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사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을 경험하고 거쳐가면서 한층 성숙해집니다. 행복하지 않은 순간을 경험할 때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는 책 마음일기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이 책을 읽은 후에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 좋을 내용들을 추천드려 보자면 먼저 책 속에 나오는 인물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의 뜻을 알아보고 이때 인물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했고 이때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은지 아이와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어휘력과 표현력,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길러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우리 집에 가훈을 만들어 보고 가훈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며 일기의 소재가 될 만한 순간들을 살펴보고 한 편의 일기를 써보게 해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8월 프로그램과 함께 주요 선정도서 리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시원한 곳에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